광산구 평동 평지 봉정마을을 오가는 720의 1번 마을버스가 이제 경영난 악화 등으로 운행이 이미 중단이 됐습니다. 이 마을버스가 하루에 몇 명 정도의 승객,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어느 노선으로 이동을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광산구 사례인데요. 이게 네. 평동에서 영광통 사거리. 네. 이 광산구 하면 송정리 영광통 사거리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곳을 오가는 마을버스인데요.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2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틈 정도 줄어서 한 5, 60명 된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용객 수가 그렇게 줄다 보니까 중단이 된 거죠.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용객 수가 줄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고 네. 최근에 이제 고육과와 관련된 부분도 아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원 수급과 관련된 문제 이런 네. 복합적인 문제들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시는 것처럼 마을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승객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말 그대로 정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게 대부분 이제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유일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 이게 마비가 돼버리고 중단이 돼버리면 정말 그분들이 더 몇 배나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주민들의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제 주로 마을버스 하면은 특히 이제 광산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단지다 보니까 네. 도시 근교의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생활터전들이 주로 5일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셔서 큰 병원 아니면은 병원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송정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이제 마을버스가 말 그대로 발 역할을 하셨던 거죠. 네. 그렇죠.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자전거를 타거나 경운기를 타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그런 형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버스들이 발이 묶여버린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생필품 이런 것들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한 상황인데 무엇보다 병원에 또 마음 편히 못 가실 걸 생각하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광주시나 광산구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시나 광산구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을버스 기업의 문제다 이렇게만 좀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특히 광주시나 광산구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 마을버스 문제는 비록 광산구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남구에도 있을 수 있고 북구나 서구에도 있을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마을버스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재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중공영제라든지 이런 곳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 수단으로 볼 게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시가 이제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지하철 2호선과 연관돼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사각지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예. 광주가 그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광주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이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시키는 부분들 네. 이 공사만 끝나면 문제없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언제쯤 끝나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는 상태인 거고 안 닿는 곳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겠다 해가지고 용역을 체결했고 곧 공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회들을 해 나갈 건데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얼만큼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모르쇠의 관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지하철 2호선 문제도 그렇고 광주역 문제만 보더라도 광주시의 교통 정책이 뭔가 두서없이 조금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것들을 잘 고려해서 교통편이 잘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큰 틀에 어떤 청사진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시장 공약사항에 그 교통공사 그러니까 네. 교통을 통합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교통공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들을 드렸었는데 마침 강기정 시장께서 이걸 공약으로 받아들여서 아마 지금 이 교통공사 관련된 용역을 체결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광주 전반에 걸친 교통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교통공사는 도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그 도시철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관점, 그 다음에 시내버스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들이 있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치면 걷는 것, 자전거 타는 것,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여기까지를 포함시키는 정책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포함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분과를 만들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경전선 무궁화 열차도 폐지가 되는 등 이렇게 이용객이 적은 곳은 단순히 수익 논리, 수입이 안 맞다. 또 이제 손해를 많이 본다라는 논리로만 해서 판단을 하곤 하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비수익 노선이어도 지역 주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꼭 가야 될 곳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운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궁화호 경전선의 폐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용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떠나서 그 지역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관광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용자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감안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주변의 지역민들의 기준으로만 봐버린다고 하면 말 그대로 그쪽에 가서는 이용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자체들을 좀 꺼리지 않겠는가라는 관점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골의 어르신들 생각하면 이 도시 이동권을 경제 논리로만 판단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동권이 조금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요 응답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르면 오는 버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보다도 더 적은 사이즈의 소형 버스들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콜버스, 똑버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노선들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여전히 이 버스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걷거나 자전거 타는 인구들이 그만큼 버스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계시켜 보는 방법들을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고 교통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건강과 연관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은 세밀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농촌에 산다고 또 시외에 산다고 차별을 받는 일이 없고 누구나 평범하게 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20의 1번 버스와 관련돼서 그것을 대표로 소외되는 그런 교통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훈 녹색교통분과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